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의 송주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교합 체득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스캐너를 이용하여 환자의 구강내를 스캔하는 영상입니다. 위쪽에 있는 영상은 티루스4를 이용한 스캔 영상이고요. 하단에는 프라임 스캔을 이용한 스캔 영상입니다. 두 스캐너 모두 굉장히 좋은 스캐너인데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준다는 점에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캐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루스4 스캐너는 3쉐입사에서 나온 스캐너로 지금 무선 버전이 있는데요. 무선 버전이라서 좀 더 숫자가 조작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단의 프라임 스캔 스캐너는 보다 스캐너가 조금 유선이기도 하고 좀 더 무거워서 조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번에 얻어내는 이미지의 크기가 크고 이에 따라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스캐너입니다. 두 스캐너 모두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스캐너의 순서는 먼저 하악을 먼저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상악 스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술자의 편의에 따라서 상악부터 스캔을 하고 하악으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채택해도 되지만 일단 권장사항은 하악부터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상악을 스캔하게끔 되어 있고요. 어떻게 스캔을 해야 잘 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충분히 임상에서 활용할 만한 그런 스캔 품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상악과 하악의 스캔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바이트 스캔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이트 스캔을 이용하여 상하악 간의 악관관계를 정렬을 하고 이 악관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크라운이나 여러 가지를 디자인하게 되는데 이 악관관계가 체득이 되게 되면 이 악관관계에다가 상악의 스캔을 정렬을 하고 하악의 스캔을 정렬하는 방식으로 악관관계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스캔의 순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스캐너 모두 하악부터 스캔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하악의 스캔이 끝나게 되면 상악의 스캔을 시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이트 스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풀악을 스캔을 했다. 그렇다면 바이트 스캔 역시 양측을 모두 스캔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우측부를 스캔을 하고 좌측부를 스캔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이트 스캔이 되면 이 바이트 스캔의 상악을 정렬을 해서 악관관계를 체득하게 됩니다. 악관관계를 체득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상하악 간에 일정한 관계를 정립을 함으로써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치아벨이라든지 크라운을 디자인을 하게 되고 이걸 환자에게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 마운팅을 하기 위해서 악관관계를 체득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바이트 머테리얼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PVS나 폴리이스터 같은 재질의 실리콘을 사용을 해서 바이트 머테리얼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마운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구강 스캐너에서는 이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버클 서페이스를 스캔을 하고 나고 그 다음 이 버클 서페이스의 상하악 스캔을 정렬함으로써 악관관계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버클 서페이스 스캔을 하는 거는 이유는 거의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악 간의 악관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버클 스캔을 하게 되면 버클 스캔 한 거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하악의 스캔을 정렬하고 하악의 스캔을 정렬함으로써 이렇게 상하악 간의 악관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만들어질 보철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환자 입에서 잘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버클 서페이스 스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버클 서페이스 스캔의 상악과 하악을 정렬하게 되면 그 정렬 관계가 생각보다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정렬도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좀 많이 틀어져 있다. 지금 저 스케일은 0.1mm부터 마이너스 0.1mm까지, 즉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5 마이크로미터 근방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렬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구치부 같은 경우는 특히 17번과 37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봐서 정렬이 많이 틀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렬이 틀어지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완전히 똑같은 거에다가 똑같은 파일을 정렬을 하게 되면 100% 정확하게 정렬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구강 내 데이터가 어떻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변환되게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얻어낸 디지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딱 눈으로 보기에는 매끈해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삼각형들로 이루어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파일 포맷이 STL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STL 파일은 우리가 향후에 CAD 작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형들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한계점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꼭지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려낼 수가 없겠죠. 삼각형으로 그려내게 되니까. 또 두 번째는 삼각형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조그만 삼각형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낼 경우에는 데이터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고 향후 CAD 작업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한 크기의 삼각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려내는 영상 자체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모델을 스캔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똑같은 파일을 얻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찍은 삼각형의 꼭지점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똑같은 그림을 그려내는 게 가능하긴 하겠지만 사실 입안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또는 모델 스캐너로 모델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삼각형의 시작점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임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시면 왼쪽처럼 매끈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진짜 어떻게 이 파일이 형성되어 있는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밀조밀한 삼각형들을 그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렬 자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상악과 하악을 스캔을 하고 이제 버컬의 서페스를 스캔을 했는데 상악과 하악의 스캔된 모습과 버컬 서페스를 스캔한 모습 이 두 가지 파일 자체는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가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TL 파일의 형상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들로 그림을 그려내기 때문에 똑같이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고 완전히 똑같지 않는 두 파일을 정렬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렬 오차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스캐너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모델 스캐너나 다양한 여러 가지 스캐너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이상 여러 번 스캔을 하더라도 ST 파일의 특성상 완벽하게 똑같은 3차원의 형상을 얻어낼 확률은 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때는 거의 그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는 거는 구강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지만 제가 간단한 실험 하나 해봤는데요. 구강 내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좀 없애고 하나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댄디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버컬 스캔을 해보고 이에 따른 결과를 조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간단히 한 번 정도만 테스트를 해본 거라서 물론 실험 결과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 정도 결과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버컬 스캔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는 한번 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댄디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상악과 하악의 댄디폼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댄디폼에 해서 교합점을 이용하여 교합점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스캔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합점 같은 경우가 저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합점을 찍은 상태로 스캔을 했기 때문에 컬러로 된 스캔 파일에는 교합점이 어디에 찍혔는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스캔을 이용해서 교합 정렬을 했을 때 실제 교합된 지점과 얼마나 일치되는지 정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버컬 서페이스 스캔은 다양한 방법을 좀 이용을 해봤는데요. 이때 사용한 스캐너는 티로스5입니다. 먼저 상악과 하악의 스캔을 하고 동일한 스캔 파일을 가지고 버컬 서페이스 스캔을 5번에 나누어서 시행을 했고요. 각각의 정렬도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거를 외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가 수동적으로 정렬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티로스5 자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그것만 결과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17, 16, 15, 14 상악 치하 기준입니다. 17, 16, 15, 14, 24, 25, 26, 27 구치부의 협측을 모두 다 스캔을 했을 때의 결과. 두 번째는 17, 16, 26, 27 즉 제1, 2대 구치만 스캔을 했을 때. 세 번째는 제1대 구치와 제2소 구치만 스캔을 했을 때. 네 번째는 제2소 구치와 제1소 구치만 스캔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전치부를 스캔을 했을 때 바이트의 정렬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를 보시면 양쪽의 구치부를 모두 다 스캔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댄디폼에서 실제 교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참고해 보실 부분이 있는데 댄디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교합이 그렇게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댄디폼 같은 경우에는 30번대 같은 경우는 교합지 한 장 정도로도 충분한 교합점이 나타났는데 40번대 같은 경우에는 교합지 2장 정도를 겹쳐야 교합점이 저렇게 찍히더라고요. 즉 30번대 같은 경우는 교합지 한 장의 두께 약 한 22, 3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 근방 내로 접근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0번대 같은 경우는 교합지 2장 정도를 겹쳐서 저렇게 교합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합지 2장의 두께 약 50마이크로미터 근방에 근접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제 교합점 5개 중 교합점 4군데만 이렇게 1번 스캔 결과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오른쪽에 스케일바가 쭉 나타나 있는데 빨간색으로 가면은 많이 거리가 떨어지는 거고 파란색으로 가면은 두 개가 되게 근접해 있어서 특히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 값은 음수 값입니다. 음수 값이 나타난다는 거는 상악과 하악의 교합점이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실제 덴티폼의 치아는 움직이지도 않고 겹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는 되게 실제 교합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즉 47번을 제외한 모든 교합점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좌측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합체 한 장 정도로 적용을 시켰을 때 찍히는 교합점들에서는 음수값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저 부위가 강하게 눌린 상태로 정렬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트가 어떻게 정렬이 됐는지, 정렬도는 어떤지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정렬도를 보시면 버클 서페이스 스캔의 파일과 상악간의 구치부에서는 조금 차이가 좀 틀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소구치부에서는 그래도 양호할 만한 정렬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스캔 파일입니다. 두 번째 버클 스캔은 17, 16, 26, 27만 스캔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교합 지점도 1번과 마찬가지로 실제 5개 중 4군데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 파일에서 좀 더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왼쪽에 정렬도를 보시면 아까 교합이 됐던 부분에서 파란색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1번의 결과보다 37, 34, 32에서 1보다 좀 더 강하게 교합된 지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 부위가 좀 더 눌려서 바이트 정렬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여기서는 다시 스캔 정렬도를 좀 보게 되면 17번과 37번에서 많은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렬도에 오차가 나타났다는 말은 당연히 바이트 스캔 파일에다가 상하악간의 정렬이 틀어졌다는 걸 의미할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세 번째 결과입니다. 제1대 구치, 제2소 구치의 협측을 스캔을 했을 때 정렬도에 따른 바이트 결과인데요. 실제 5개 교합점 중 4군데만 일치하고 있음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7번 실제 교합점 부위에서는 약간 그 근방에 해서 약하게 접촉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즉 1번과 2번에 비해서 좀 더 실제 가까운 결과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캔 파일에서 추가적인 교합 지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37번, 34번, 32번에서 아까 2번의 결과보다 약하지만 좀 더 강하게 즉 음수값이 나타나는 교합 지점이 발견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저 부에서도 약간 눌린 상태로 정렬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렬도로 보게 되면 정렬도는 아까 1번과 2번에서 봤던 것보다는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6번과 5번에서 전체적으로 녹색 범위의 정렬도가 다 들어와 있고요. 즉 25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정렬도가 우수하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1번과 2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결과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2소 구치와 제1소 구치의 협측 스캔을 기반으로 정렬한 결과인데요. 실제 5개 교합점 중 역시 4군데에서 일치를 하고 있고 스캔 파일의 추가 교합 지점도 나타나고 또 37번과 32에서 강하게 교합된 지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봤던 그래프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1번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측을 스캔을 했을 때 정렬도도 보시게 되면 역시 정렬도도 우수하게 정렬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수하게 정렬이 됐는데 왜 1번과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 1번의 정렬도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 17번과 16번, 37번의 정렬도는 많이 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앞쪽으로 와서 소구치 부분의 정렬도는 좀 우수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구치를 기반으로 우수하게 정렬을 했기 때문에 정렬도 우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교합 지점도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부를 기반으로 하여 바이트 정렬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5개 교합점 중 5군데에서 모두 다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제일 믿을만 하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기 교합 지점에서 모두 다 파란색으로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음수값이 강하게 표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덴티폼에서는 치아의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음수값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틀어졌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즉 마이너스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악과 하악의 치아가 움직이면서 겹쳤다는 소리고 사실상 덴티폼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전치부를 기반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좀 많이 틀어졌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렬도를 보자면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파샬 바이트 스캔을 했을 때 일단 구강 스캐너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 스캔했던 곳과 마지막 스캔했던 위치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간 오차가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파샬 바이트 스캔만 시행을 했을 때, 즉 파샬만 스캔을 하고 파샬 바이트를 스캔을 해서 정리를 했을 때 결과가 사실상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샬 바이트 스캔을 해서 16번, 15번의 결과만 가지고 우측부만 정렬을 하고 또 25번, 26번의 결과만을 가지고 좌측부만 정렬을 하고 그래서 각각을 비교를 해봤을 때 나타난 교합점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 5개 교합점 중 모두 5군데 모두에서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수값이 나타날 정도로 강하게 교합되는 부위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가 저는 가장 실제와 같은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스캔 바이트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파샬 바이트 스캔을 했을 때 결과는 아까 이전에 스캔을 했던 결과 중에서 3번째와 4번째에서 일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3번째와 4번째에서 음수값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양은 이전의 스캔 결과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스캔 양상이 나타난 걸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보다 여기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 환자한테 사용을 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최후방 대구체 협측은 사실상 구강 내에서 공간이 되게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스캐너 팁이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스캔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수한 정렬도를 가지고 바이트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확하고 정렬하기 쉬운 스캔 데이터의 확보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전의 결과들을 전부 다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1대구치부터 제1소구치까지 정확하게 바이트 스캔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캔을 정확하게 했을 때 우수한 정렬도를 가지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합 정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는 덴티폼을 이용해서 스캔한 데이터의 결과고요. 하지만 우리는 구강 스캐너를 덴티폼에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건 아니죠. 사람의 입안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고려해야 될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구강 스캐너를 사용을 하느냐도 있을 거고 얼마나 숙련된 자가 스캔을 하느냐에 따른 스캔 퀄리티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환자의 협조도도 물론 고려 대상일 거고요. 그리고 치아 상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떠한 수복물이 있는지 메탈 계열의 수복물이 있으면 스캔하기 어려운 거는 당연할 거고요. 우식이나 치주 질환이 있어서 치아 자체 결함이 있는지 또 타액이나 피 같은 게 치아를 뒤덮고 있으면 당연히 스캔이 잘 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조금 더 자세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치아의 움직임입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치조골에 위치하고 있지만 치조골과 치아의 치근은 바로 연결이 된 건 아니고 중간에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합을 했을 때 강하게 물었을 때 치아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움직임 자체를 먼저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클렌징 시의 이동량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상악 제1대구치에서는 40에서 136마이크로미터 정도 치아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였고 하악에서는 이보다 적지만 29에서 65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강하게 교합을 했을 때 제1대구치 기준으로 최소한 69마이크로미터 정도에서 20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들, 석고 모형을 제작을 하고 마운팅을 하기에는 이 움직임을 재현을 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점이 좀 존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강 스캐너 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치아가 겹쳐서 142마이크로미터 정도가 겹쳐서 보이는 지점들,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이런 치아의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구강 스캔 파일에서 이렇게 상악 간의 스캔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는 형태는 이러한 치아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굉장히 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해당 부위는 교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위이고 상악 간의 치아가 움직이면서 꽉 맞물렸기 때문에 스캔 상에서는 겹쳐 보일 거고 이 부분은 음수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 간의 스캔 파일 같은 경우는 바이트 스캔 파일을 정렬을 하게 되면 완벽한 일치는 불가능하고 또 이러한 겹쳐 보이는 특징도 있고 또 만약에 치주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주변 치아보다 동요가 더 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트의 정렬에서는 오차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강 스캐너들은 정말 많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것도 많고 예전보다는 많이 보급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누적이 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구강 스캐너를 평가하는 기준들은 되게 많지만 임상적으로
하지만 하나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얼마나 더 정확한 보철물을 만들고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의 석고 모델을 이용한 체득 방법보다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의 움직임 자체를 조금 더 여기서는 고려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벌크 서페이스 스캔을 이용하여 바이트를 정렬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악 간에 겹쳐서 나타나는 이 중첩된 정도, 이게 약 20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양은 생각보다 큰 양이고 절대 석고 모형에서는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강 스캔에서는 가능하죠.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재현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는 버컬 서페이스 스캔을 좀 더 정확하게 시행을 해내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려면 첫 번째 스캔하기 위한 용이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될 거고요. 치아의 건조뿐만 아니라 스캐너의 광원을 제한 나머지 광원은 모두 다 제거를 좀 해줘야 되고 또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하 스캔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일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버컬 바이트 스캔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이미지를 얻어내줘야 하는데 이때 제2대구칩까지는 스캐너 팁이 접근하기 어렵고 많이 틀어지기도 하니 제1대구칩부터 제1소구칩 부분까지 정확한 파협측 스캔이 권장이 되고 또 교합되는 부위에서 상하 스캔 이미지가 만약에 겹쳐 보인다면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다. 일부러 이것 때문에 교합을 조금 더 높게 한다든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는 정상적이고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은 교합지를 적용한 다음에 해당 포인트와 스캔에서 겹쳐 보이는 부분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치아의 움직임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치아의 움직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치주가 좋지 않다면은 훨씬 더 큰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이는 스캔의 오차, 바이트 정렬 오차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치아를 피해서 스캔을 한다든지 또는 향후에 추후 편집을 통해서 해당 스캔 파일을 조금 만져준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할 때 충분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논문들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고요. 이렇게 협측 바이트 스캔을 했을 때 충분히 안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보다 우리가 체어 타임도 줄어들 거고 환자들에게도 보다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음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